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기업이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실리콘 모션 테크놀로지 코, 티커로는 SIMO, 시모입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아서 여러분께서도 많은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2025년 10월 24일이었죠. 하루 만에 4% 넘게 확 오르면서 99.13달러로 마감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SIMO, 시모,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페플리스 반도체 기업인데요. 특히 그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 분야, 여기서는 세계적인 강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공유해 주신 방대한 자료들, 여기에는 시장 동향 보고서도 있고 회사 재무 데이터, 기술 분석 자료, 또 여러 전문가들 코멘트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걸 다 종합해서요. SIMO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좀 다각도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기술력은 어떤 수준인지, 재무 상태는 튼튼한지, 또 시장 환경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건 빼놓을 수 없죠. 지정학적인 변수들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볼 생각입니다. 네,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하고 강대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내고 또 그 연결고리들을 찾아서 여러분께 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시모, SIMO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잡힌 입체적인 시각을 갖추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SIMO, 시모 탐구를 시작해볼까요? 우선 말이죠. 시모를 둘러싼 이 외부 환경, 큰 그림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그중에서도 특히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의 흐름이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시장 보고서들을 쭉 보니까 2023년에는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침체기를 지나서 2024년 그리고 내년 2025년에는 상당히 강력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특히 인공지능, AI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지고 확장되고 있고 또 한동안 주춤했던 PC나 스마트폰 시장도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런 분석이 거의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그 AI 서버 같은 고성능 컴퓨팅 분야인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막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 고용량 SSD,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핵심 부품으로 꼭 필요하게 되죠. 그렇죠. SSD가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 SSD의 성능을 좌우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컨트롤러거든요. 근데 이 SIMO, 시모가 바로 이 SSD 컨트롤러 설계에 특화된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이 거대한 흐름, 특히 AI와 데이터 센터 확장이라는 이 흐름은 시모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수혜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이 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이야, 그야말로 시장의 순풍을 대내로 등지고 항해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근데 말이죠, 저희가 같이 검토했던 자료 중에는 조금 다른 시각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2026년 이후에는 HBM이라고 하죠. 고대역폭 메모리, 이거랑 경쟁이 좀 심해지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 낸드 시장의 성장세가 지금보다는 좀 주춤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부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 전망이 있다는 건 시미모가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왜 시장 다변화가 필수적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잘 나가는 시장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시미모의 구조적인 특징에서 오는 잠재적인 리스크, 이것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특징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본사는 홍콩에 있잖아요. 근데 핵심 연구 개발, 그러니까 R&D 인력이라든지 운영 기반의 상당 부분은 대만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미중 기술 경쟁 구도나 아니면 대만 해협의 긴장 같은 지정학적 변수에 상대적으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사업 운영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는 뭐 특정 정치적인 입장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러한 지정학적 현실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시적인 환경은 일단 유리한 바람이 부는 것 같긴 한데 동시에 잠재적인 먹구름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SIMO, 시모라는 배 자체는 이 바람과 파도를 잘 헤쳐나갈 만큼 튼튼할까요? 기업 자체의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재무제표를 보니까 와, 최근 실적이 정말 눈에 확 띄더라고요. 2025년 2분기 매출이 1억 9,870만 달러였는데 이게 바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 19.3%나 늘어난 거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였어요. 네, 맞아요. 그 재무 데이터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수익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이게 47.7%였는데 회사가 제시했던 가이던스 범위의 거의 상단에 도달했고요. 영업이익률도 12.8%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좋은 실적 뒤에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시장 호조도 있지만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들, 구체적으로는 최신 기술인 PCIe Gen5 SSD 컨트롤러의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또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한 것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회사의 자신감도 대단한 것 같아요. 2025년 연말까지 연간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고 바로 다음 분기인 3분기에도 10%에서 15% 정도 추가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특히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요. 단순히 이렇게 외형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꾸준히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하죠. 프리 캐시플로우. 이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업에서 번 돈으로 회사 금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진짜 현금이잖아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FCF, 잉여 현금 흐름이야말로 SIMO의 재무 건전성, 그리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탄탄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2025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연간 배당 수익률이 약 2.15% 정도 되니까 이것도 무시 못하죠. 네, 꽤 쏠쏠하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진행하면서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무적인 안정성이라는 건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훌륭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 즉 R&D에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실탄, 그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기술 기업은 R&D 없이는 미래가 없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SIMO가 경쟁사들을 제치고 시장에서 계속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 그러니까 핵심 경쟁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역시 독보적인 낸드 슬래시 컨트롤러 설계 기술, 여기서 찾아야겠죠. 시모는 아시다시피 생산시설은 없잖아요. 패블리스니까. 오직 R&D와 설계 역량 강화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그 데이터 오류를 정정하는 기술, ECC라고 하죠. 그리고 전력 소모를 줄이는 효율성, 또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무결성, 이 세 가지 측면에서는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보내주신 기술 관련 자료들에서도 이런 강점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었어요. 네, 주요 제품군별로 시장에서의 위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IMO의 전략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SSD 컨트롤러 분야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PC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SSD용 컨트롤러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SIMO는 명실상부한 선두그룹에 속해 있다고 봐야죠. 네, PC 쪽은 확실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최신 기술인 PCIe Gen5 컨트롤러 시장에서의 약진입니다. SM2508 같은 제품이 대표적인데요. 과거에 이 시장의 거의 절대 강자였던 경쟁사 파이손이라고 있거든요. 이 회사를 상대로 SIMO가 아주 재미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특히 전력 효율성이라는 기술적인 우위를 명확하게 내세우면서 시장 판도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 전력 효율성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특히 노트북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는 배터리 수명이 중요하잖아요. 전력 효율이 낮으면 그만큼 발열도 적고 배터리도 오래 가니까 사용자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게 단순히 신제품 하나 출시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쟁사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전략이었고 그 결과로 에이데타, 크루셜, 킹스턴 같은 주요 SSD 제조사들을 고객사로 성공적으로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경쟁 분석 보고서에서도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PC SSD 컨트롤러 시장에서 CMO의 점유율은 대략 3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eMMC 및 UFS 컨트롤러 시장입니다. 이건 주로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사물 인터넷, IoT 기기에 사용되는 컨트롤러인데요. 이 시장에서도 CMO는 주요 공급업체로서 아주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이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부문의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점유율 역시 약 20%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성장 동력 확보 노력입니다. SIMO는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 시장을 정조준하고 출시한 고성능 엔터프라이즈급 SSD 솔루션 플랫폼 몬티탄입니다. 아, 그 몬티탄 플랫폼이요? 이름부터 뭔가 거창한데요. 네, 그렇죠. 이 엔터프라이즈 시장은 그야말로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예고된 곳이거든요. 여기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죠. 또한 자동차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전자화되는 추세에 발맞춰서 차량용 스토리지 솔루션 분야에서도 조금씩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이 차량용 솔루션 부문 매출 비중을 전체의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상당히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그 몬티탄 플랫폼이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공략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던 자료 중 하나에서는 이 시장이 워낙 기존 강자들이 꽉 잡고 있어서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SIMO가 이 치열한 경쟁을 어떻게 뚫어낼 거라고 보시나요? 혹시 자료에 SIMO만의 좀 차별화된 전략 같은 게 언급된 게 있었나요?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엔터프라이즈 시장은 요구하는 성능이나 안정성 수준이 워낙 높고 기존 강자들의 아성이 아주 견고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SIMO는 여기서도 약간 다른 접근법을 쓰는 것 같아요. 바로 맞춤형 솔루션과 기술 지원 능력을 차별점으로 내세우려는 것 같습니다. 맞춤형 솔루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몬템플랜 플랫폼 같은 경우 단순히 하드웨어 컨트롤러 칩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펌웨어까지 고객사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춰서 최적화해 줄 수 있는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 센터마다 요구하는 성능이나 기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세밀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주요 낸드 제조사들,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최신 낸드 기술에 가장 잘 맞는 컨트롤러를 누구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몇 년간 정말 꾸준히 지켜봐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정리하자면 기존의 확실한 수입원인 PC와 모바일 시장에서는 지배력을 더 단단히 하면서 동시에 고성장이 기대되는 엔터프라이즈와 차량용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아서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낸드 제조사들과의 끈끈한 파트너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보내주신 여러 산업 보고서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주가 그리고 가치평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6개월 동안 시모 주가가 116% 이상 올랐고요. 연초 대비로도 68% 이상 급등하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월 24일 종가 99.13달러를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를 계산해보면 약 41배 정도 나오는데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밸류에이션 자료들을 보면 이게 통상적인 반도체 산업 평균 PE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높다, 이런 평가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PE가 좀 높아 보이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현재 PE 비율이 41배 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SIMO의 미래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 기대감을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증권사 리포트들을 봐도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심지어 비라일리 시큐리티스 같은 것은 목표 주가를 120달러까지 제시하기도 했죠. 와, 120달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자료에 포함된 DCF, 즉 할인 현금 흐름 모델 분석 결과를 보면요. 현재 주가가 어쩌면 기업의 본질적인 내재 가치보다 다소 고평가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의견이 다 있는 거죠. 따라서 제 생각에는 단기달인 주가 등락에 너무 이렇게 이희일비하기보다는 회사가 제시하는 장기 성장 스토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약속했던 실적 목표들을 분기별로, 연도별로 꾸준히 달성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냉철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가 현실이 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물론 어떤 투자든 항상 잠재된 위험 요인들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으니까요. SIMO의 경우 우리가 특히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리스크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검토한 자료들에서도 몇 가지 우려사항들이 좀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리스크 요인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료들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첫째는 역시 여러 번 나왔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홍콩에 본사가 있고 대만에 핵심 운영기지가 있다는 이 구조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더 격화되거나 혹은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영향일까요? 당장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핵심 인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규제가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리스크 분석 자료에서 이 부분이 시모의 가장 큰 잠재적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는 특정 정치적 상황을 예단하거나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특징이 기업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과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메모리 시장 자체의 변동성입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소위 사이클 산업의 아주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예기치 않게 시장에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거기에 컨트롤러를 공급하는 시모의 실적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긴 어려울 겁니다. 셋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SIMO가 활동하는 시장에는 이미 파이선, 마벨같이 기술력도 뛰어나고 자금력도 갖춘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더 좋은 기술,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아주 치열한 경쟁 환경이죠. 특히 시모가 지금 야심차게 도전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SSD 컨트롤러 시장은 기존 강자들과의 경쟁이 훨씬 더 격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요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들 수 있습니다. 시모의 매출 구조를 자세히 보면 소수의 대형 랜드 플래시 제조사들,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만약 이 핵심 고객사들이 자체적으로 컨트롤러 개별 역량을 키워서 내재화 비중을 높인다거나 혹은 사업 전략을 크게 바꾸게 된다면 시모에게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객사 동향 보고서에서도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저희 SIMO, 시범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실리콘 모션은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라는 이 반도체 핵심 부품 시장에서 아주 뛰어난 기술력과 확고한 시장 지위를 기반으로 특히 AI라는 시대적인 큰 흐름을 타고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탄탄한 재무 구조, 그리고 PC와 모바일을 넘어서 엔터프라이즈, 차량용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신성장 동력 확보는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인상적인 주가 상승도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과 시장의 기대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메모리 산업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그리고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지정학적 리스크란 변수는 투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반드시 무게감 있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결국 SIMO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앞으로 어떻게 답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첫째, 낸드 플래시 시장이 과연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시모가 현재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PCI의 젠5 컨트롤러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굳건히 유지하고 또 고성장이 기대되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해낼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차량용 시장과 같은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정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얼마나 슬기롭게 관리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시모의 주가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소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SIMO라는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좋은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국 SIMO와 같은 기술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할 때 물론 혁신적인 기술력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기술력을 둘러싼 변화무쌍한 지정학적 환경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얼마나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어쩌면 기술력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기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러한 외부 환경 요인의 비중을 어떻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